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6.25를 맞이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그 일관된 모습이 매국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시원하게 6.25가 남침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 이 얘기를 우리가 듣지 못했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천안과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연평도 도발이 됐거나 숱한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나 그런 어떤 진보 좌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속 시원하게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은 천안함은 자폭이다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얘기였고 6.25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문재인이가 신박한 논리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남침이고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 이런 인간들로 인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끝까지 문재인은 얘기하지 않고 무슨 국지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6.25의 책임이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철승인지 정칠승인지 약간 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6.25가 내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두 집단이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거, 이거를 우리가 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6.25가 어떻게 이런 측면에서 내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통해서 발생했던 대한민국의 비극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싸웠다, 내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런 인간들이랑 한 나라 한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혐오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6.25를 맞이해가지고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반국가적인 매국적인 모습 속에서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또 눈에 띄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6.25를 맞이해가지고 기념식에 가 있는 이재명 대표랑 김기현 대표의 모습을 보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저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구분도 좀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정만 봐도 이제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뻔한 메시지가 민주당 쪽에서는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됐거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됐거나 어느 얘기를 살펴보더라도 남침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북한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거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노동신문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논평을 하긴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조차도 그 이재명과 박성준의 헛소리 이런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김기현 대표랑 이재명 대표 뒤에 있던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을 제가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아마 저 사진 이미 보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냥 6.25 참전 용사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논란 아닌 논란을 통해 가지고 저 어르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 분들이 다른 부대가 아니라 켈로 부대, 이른바 KLO 부대 거기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켈로 부대라는 게 뭘까?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극동군 사령부 직할 비정규 첩보 부대였던 켈로 부대. 휴전 이후 남측 지역으로 복귀하지 않고 북한 지역에 남아서 활동하던 켈로 부대원들은 대부분 담당 부대에서 통신만을 끊어버려 휴전 협정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정부 양국에서 버림을 받았다. 첩보 부대에서는 이런 일들을 용도 폐기되었다고 표현한다. 육군 첩보부대에 흡수된 상당수는 북에 남겨진 동료들을 구해오려는 비공식 활동을 휴전 이후에도 수년 동안 계속해왔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켈로 부대원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 숫자조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참으로 가슴이 아픈 거는 국가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어떤 청춘을 희생했던 이 많은 분들의 죽음조차 제대로 기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처음으로 예우가 됐다라는 것도 참 진짜 가슴이 아픈 부분이죠. 그런데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저 켈로 부대의 부대원인 한 어르신께서 한동훈 장관한테 보였던 모습 그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돼가지고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를 좀 보니까요.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한동훈 장관 왼편에 앉아 계시는 까만색 모자를 쓰고 계시는 켈로브대 참전유사 어르신께서 10분 가까이나 종이와 펜을 가지고 뭔가를 적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적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한동훈 장관한테 건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두 손을 꼭 모으고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로로 저렇게 한동훈 장관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까지 한동훈 장관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아예 손으로 들어가지고 편지를 찍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훈 장관은 행사 내내 편지를 보고 또 보고 계속해가지고 읽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찍었던 그 편지가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어르신이 자기한테 남겨준 그 내용을 많은 국민분들 또한 아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기자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찍었던 편지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도대체 어르신이 뭐라고 한동훈 장관한테 편지를 남겼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요. 나는 켈로 출신 이창건입니다. 켈로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2월엔 국가로부터 보상금도 받았고 6월 14일엔 청와대 오찬의 초청까지도 받았다. 북한을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그 어르신께서 종이와 펜을 통해서 10분 가까이나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예우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특히나 이제 뭐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일 텐데 수년 동안, 수년이 아니었죠, 평생 동안 이렇게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가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저렇게 보상금도 받았고 청와대 오찬까지 했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에 대해 가지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얼마나 저게 감동이 됐으면은 한동훈 장관한테 현장에서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뭐 전달까지 저 어르신께서 하셨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에 저렇게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제가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 얼마나 이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는지를 또 보니까요. 올 2월 달에 국방부가 160명에게 공로금 15억 7천만 원 정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얼마를 전달한 거예요? 1억조차도 전달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를 전달을 한 겁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대한민국의 숱한 진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거로부터 발생한 희생자에 대해 가지고 국가에서 뭐 수억이나 수십억 가까이나 뭐 수백억까지 많게는 그렇게 이제 기꺼이 쓰고 있던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명당 1,000만 원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됐다라는 거, 이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겁니까? 법까지 이제 뭐 고쳐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참으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기본이, 어떤 그 근본이 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행사장이 끝나고 한동훈 장관이 떠나면서 저렇게 한 분 한 분씩 인사하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르신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재명이나 뭐 이런 인간한테 저런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한테 저 편지를 전달했을까? 저런 모습이야말로 어르신께서 한동훈 장관한테 편지를 제공했던, 그 전달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뭐 너무나 똑똑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잡스럽고 그런 말단들을 헛소리를 했었을 때 논리적으로 그거를 격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동훈 장관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뭐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이 없는 특징은 뭐였냐? 바로 저런 모습, 예우를 한다라는 거, 예의가 있다라는 거, 이게 한동훈 장관의 특징인 거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바로 전에 있었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 어른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게 뭐 평상시에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쌓여가지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야 그렇게 뭐 싸가지가 없다라고 똑똑하면 됐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승리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가 않죠.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저렇게 평상시에 예우했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어르신께서 한동훈 장관한테 직접 저렇게 편지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제발 기본이나 근본은 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겠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나라가 있기에 국민이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예우를 한다라는 건 당연한 일 중에 당연한 일일 텐데 그게 아직까지 민주당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네요. 정말 대한민국이 근본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